스튜디오 세턴과 함께하는 느바비큐의 NBA 위클리 리뷰.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연말에도 조금 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연초에도 이제 한번 쉬는 바람에 뭔가 좀 그 신년이 좀 훌쩍 지나버린 느낌으로 만난 것 같긴 한데, 먼저 두 분께 그냥 새해 어떤 인사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위원님 어떻게 좀 새해를 맞이하고 계세요? 저는 뭐 크게 뭐 새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새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식 어떤 타임라인으로 아니구나. 그거면 1월 1일 맞구나. 네. 저희는 2월부터 뭐 새해를 시작한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석주님은 네. 네, 똑같이 바쁘게 열심히 지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점프볼에서 지난 11월부터 이제 종이 잡지에 연재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프볼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NBA랑 KBL 다 챙겨 보면서 제 일도 하면서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NBA가 더 좋은가요? KBL이 더 좋은가요? 하나씩 다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은 NBA가 조금 더 좋아요. 정말로? 조금 더. 왜냐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L은 보기 싫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잠깐 지금 부침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네. 응원하는 팀이 제가 알기로는 그 S 맞습니다. 네네. 부침을 겪은 지는 좀 오래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희망 고문이라 해가지고 시즌 초반에 달라졌나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NBA는 뭐 다른 스포츠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겨울 스포츠다 보니까 보통 시즌을 그러니까 연도수 두 개를 이제 중복해가지고 이제 한 시즌이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뭔가 NBA는 새해라는 개념이 조금 희미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시즌 중반에 이제 어쨌든 새해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런데 새 출발을 또 1월부터 한다면 새로운 기분으로 뭔가 리그에 또 참전할 수 있는 게 또 NBA의 어떤 매력일 텐데, 바로 그런 팀들이 생겼습니다. 트레이드 루머가 좀 많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첫 번째 트레이드 시작을 알린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은데, 애틀랜타 호크스의 트레이 영이 워싱턴 위저즈로 팀을 옮기는 그런 트레이드가 일어났는데, 그 얘기를 첫 번째 주제로 해볼까 해요. 그래서 석주님이 먼저 조금 이 트레이드가 어떻게 좀 이루어졌는지 그 구성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애틀랜타가 트레이 영을 판다는 소식 자체는 새해 전부터 조금씩 들려오긴 했습니다. 영 없이도 애틀랜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영의 이제 트레이드 루머가 들렸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8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트레이 영이 워싱턴 위저즈로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 바탕은 아무래도 이제 부상과 컨디션이죠. 이번 시즌도 10경기만 뛰면서 사실 영은 애틀랜타에서 입지를 어느 정도 잃은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애틀랜타가 영의 매각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트레이드가 거의 결정이 된 분위기예요. 사실 애틀랜타가 알아본 구단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트레이드가 결정이 됐고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전에서 이제 트레이드가 결정이 됐고, 이 경기에서 영이 사복 차림으로 이제 경기를 보다가 바로 트레이드 소식을 본인이 보고 통로로 이제 빠져나가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좀 궁금한 게 조금 사담이긴 한데, 트레이 영급에 되는 어떤 그런 선수여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트레이드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기뜸을 미리 안 해주겠죠. 네. 예전에 심지어 스캇 브룩스 감독이 현역 시절에 전반 끝나고 통보받고 떠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캇 브룩스 룰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질문이었고, 위원님은 이 트레이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대형 트레이드의 신호탄이 아닐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2월 달까지 트레이드가 계속 많이 나오지 않을까. 트레이 영급의 선수가 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애틀랜타는 뭔가 더 변화를 더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는 뭐 그 앤서니 데이비스 노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위한 포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트레이드 말고 다음 후속 트레이드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애틀랜타 얘기는 이제 뭐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먼저 이제 워싱턴이 이 트레이드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 석준님이 먼저 워싱턴은 왜 이 트레이 영 트레이드를 한 걸까요? 일단 아쉬울 게 없는 입장에서 트레이드를 그냥 빠르게 처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대급부로 뭘 내줬냐를 사실 저희가 봐야 되는데, 91년생에 CJ 맥컬럼을 보냈고요. 99년생에 코리 키스퍼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권을 긁을 만하지 않은 선수들을 그냥 영을 대가로 내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워싱턴은 지금 당장의 성적이 급하지 않습니다. 사르,
빌라 쿨리발리 이런 선수들을 지금 키워가는 과정에서 영을 데려온 다음에 이 선수가 풀 컨디션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고 또 2차, 3차적인 매각도 워싱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트레이드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요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저희 또 컨텐츠 나오는 이미르 명예기자님께서 써주셨더라고요. 지금 워싱턴이 캐피탈 원 아레나를 이제 리노베이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단주 지금 테드 레온시스인가요? 그 아저씨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여기에 필요한 자본을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영이 아무리 퍼포먼스가 뛰어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워싱턴이라는 팀에서는 충분히 팬들을 그리고 관중을 모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리고 팀이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워싱턴은 뭐 아쉬울 거 없는 트레이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트레이드를 이제 소식을 받았을 때 워싱턴이 잘했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워싱턴 같은 팀은 뭐 이런 식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위원님 워싱턴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맥컬럼은 올해 데리고 왔을 때 장기적으로 데려갈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이 선수를 보낸 거고 커리 키스포트는 애틀란타가 강력하게 원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팀 모두 픽 손해가 없어요. 지금 픽이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픽 트레이드라고 보고 트레이 형이 그래도 한때는 팀을 그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렸고 스타 아니었습니까? 네, 득점력 그리고 그 패스 능력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워싱턴 한번 긁어볼 것 같아요. 긁어보고 내년에 이 선수가 팀 옵션이 플레이어 옵션이 플레이어 있거든요. 옵션이 있죠. 이게 만약에 별로다 그래서 뭐 영이 행사를 해도 괜찮고 안 해줘도 괜찮아요. 예. 안 해주면은 내년에 캡이 93.5mm입니다. 그러면 거의 거물급 2명 그러니까.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의 비고요. 만약에 영이 남는다고 해도 1년 더 긁어볼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반대로 애틀란타는 이렇게 트레이드 했음에도 아직 셀러리 캡 여유도 있고요. 지금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 크게 손해보는 트레이드 아니었고 저는 괜찮았다고 본다. 특히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스타가 사실 없었잖아요. 스타가 없었는데 트레이 형이라는 선수를 데리고 왔고 또 이 구단이 갱생을 잘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조던 풀도 와서 잘했었죠. 카일 쿠즈마도 와서 잘 팔아먹었고 이런 거 보면 트레이 형도 잘 부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 팀에서 기대하는 게 뭐 수비력 이런 거보다는 지금 퍼포먼스적으로 관중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영 괜찮다고 봅니다. 마빈 베글리는 왜 못 살리는 걸까요? 마빈 베글리는 스타가 아니었어. 듀크 출신이잖아요. 오늘도 듀크 새해 첫 듀크 또 까기를 또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애틀랜타 얘기 많이 할 거니까 워싱턴 어쨌든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그래서 워싱턴은 저희가 그레이드를 주면 어느 정도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두 분이 좀 생각을 하시나요? 뭐 저는 A 마이너 하겠습니다. A 마이너. A 마이너인데 빗불과 그냥 A 사이에 있는 A 마이너. 약간 향후 결정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게 완전한 A가 될 수도 있고 B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공적인 트레이드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위원님은 워싱턴이 뭐 트레이 형 데리고 와가지고 플레이오프 가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괜찮은 저도 A 마이너 혹은 B 플러스 정도 줄 것 같아요. 혹시 석준님 걸 따라하시는 건 아니죠? 네, 제가 뭐라고? 유머죠 유머.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뭐 워싱턴보다는 아무래도 이 팀이 이 트레이드에 어떤 더 이렇게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애틀랜타 호크스는 이 트레이드를 왜 한 건지 요거는 위원님부터 한번 물론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0을 데리고 2승 8패 0 없을 때 16승 13패 그러니까 없는 게 더 낫다는 게 여론이 많았어요. 애틀랜타 팬들에게도 그렇고 결국 0을 정리했어야 되고 맥컬럼, 코리 키스퍼트 뭐 안고 갈 게 아니라 후속 트레이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코리 키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코리 키스퍼트를 껴서 이렇게 트레이드하기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AD 노리는 거에 한번 더 도전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후속 트레이드를 위해서는 이제 당연하게 이제 했어야 되는 트레이드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석준님은 좀 애틀랜타 입장으로 좀 얘기를 하시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약간 여기서 잠깐 제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즌 완전 극초반 느바비큐 G리그 촬영을 할 때 애틀랜타를 잠깐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애틀랜타가 10경기였나? 15경기였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었거든요. 지금 애틀랜타가 잘하는 장점과 트레이 영이 잘하는 장점이 완벽하게 겹친다. 그래서 영이 없어도 애틀랜타가 충분히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트레이드를 알아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2달 뒤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애틀랜타가 최근 10경기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냐를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애틀랜타가 리그 어시스트 1등입니다. 32.7개를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이 패스를 잘 뿌리는 팀이고, 그러면 이제 득점 생산이 어느 정도 되냐? 항상 꾸준히 애틀랜타는 5위, 6위, 7위권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즉 영이 말씀해주신 대로 결장했음에도 애틀랜타가 꾸준한 승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영이 없을 때도 꾸준한 득점력과 이제 어시스트 생산을 해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영에게 사실 기대하는 게, 플레이어로서 기대하는 건 사실 수비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 팀이 뭐 영이 엄청난 수비력을 발휘해서 캐리했던 팀도 아니고 득점과 볼 순환을 맡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져도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사실 영을 파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되게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이 팀이 2차 3차적인 트레이드로 누굴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서 애틀랜타는 앞으로의 향방에 되게 크게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어시스트 수치가 많이 나오는 거는 저희가 저번에 다루기도 했던 이제 제존도 거의 10개 가까운 어시스트를 뿌려주고 있고, 지금 주전 1번으로는 다니엘스 뭐 이런 선수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지금 사실상 데니엘스와 이제 제일런 존슨이 거의 메인 핸들러 역할을 나눠서 만든다고 수행한다고 봐도 무방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맥컬럼도 사실 기량이 완전히 이제 사장된 선수는 아니고 아직 그래도 기량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1번이나 핸들러 롤은 충분할 것 같고, 이 정도면은 그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부분을 통해서 갈매기를 데려온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애틀랜타의 전력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거 석수님 길게 말하셨으니까 위원님은 좀 어떠세요? 뭐 데리고 온다고 해서 뭐 우승 후보가 되고 당장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구단의 변화가 필요했던 건 맞고요. 트레이 형을 일단 보내면서 그 변화의 시발점을 마련했고, AD를 데리고 오면은 AD도 나이가 있고 부상도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내가 만약에 구단주라면 굳이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제일런 존스 중심으로 팀을 꾸려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저는 뭐 해볼만하다. 어차피 애틀랜타나 워싱턴이나 역사적으로 구단 운영을 되게 잘해왔던 팀은 아니에요. 이 팀은 제가 이 팀의 암흑 역사, 트레이 형도 잘 뽑은 건데 트레이드 됐잖아요. 저희 이 팀의 암흑 역사 중에 하나가 그 피트 마라비치라는 선수 알아요? 알죠. 피트 마라비치가 애틀랜타에서 데뷔했는데, 이 선수가 가드했을 때 우승할 거다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올스타 가드들이 엄청 많았고, 마라비치의 패스를 받아줄 선수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우승 못하고 되게 싼 값으로 뉴올리언스로 팔아버리거든요. 비슷한 꼴이 나는 거죠. 기대 안 합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갈매기가 들어오나 마나 거기서 거기다 약간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조금 더 2, 3년 후에 미래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석주님은 이게 그 퀸 스나이더 감독이 유타 재즈 지휘할 때 보면 그때도 이제 미첼 고베어가 거의 원투펀치 그리고 투맨 게임 시스템으로 활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애틀랜타가 시즌 리바운드가 25등이에요. 그러니까 골밑 관리가 잘 안 되는 팀이고, 오콘가 있긴 하지만 저 오콘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골밑 자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럼 갈매기가 온다고 했을 때 사실 영도 지금 이번 시즌까지 10경기 뛰었는데 어차피 갈매기 또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으나 없으나 마나 한 선수를 점쟁인가요? 다치게 뭐 저희 팀에 있지만 아직은 저희 팀에 있지만 저도 써봤지만 제가 쓴 건 아니지만 깨병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경기도 이제 유타 재즈랑 경기 끝나고 나서 이 선수 손가락 잡고 이제 부여잡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애초에 완벽한 풀 컨디션을 100% 기대할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애틀랜타가 그거 고려해서 잘 쓰면 저는 데이비스는 무조건 애틀랜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앤서니 데이비스는 이제 애틀랜타 트레이드가 이제 트레이 형 트레이드 이전부터 나왔던 소식이라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연결고리를 갖는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후속 트레이드 있을 거라고 예상을 다들 하고 있으니까 갈매기 말고, 뭐 갈매기라고 호칭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앤서니 데이비스 말고 데려올 만한 또 그런 무브를 좀 예상한다면 어떤 무브가 좀 괜찮을까요? 여기가 지금 트레이드 카드가 이제 포르징기스 있고 리사셀을 쓴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좋은 또 카드가 되기도 하니까 트레이드 카드는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선수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거 좀. 이 팀이 원했던 니즈를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선배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 팀이 코리 키스퍼트를 되게 원했잖아요. 일단 포워드가 부족합니다. 제일런 존슨이 사실상 핸들러 역할을 맡는다고 수행했을 때 그 옆에서 2차 3차적인 압박을 받아낼 수 있는 좀 공수에서의 포워드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키스퍼트는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트레이드를 진행하면 저는 약간 허황된 얘기긴 한데 진짜 사보니스나 야니스도 잠재적인 트레이드 매물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러니까 빅 역할을 겸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빅 자리가 비어 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저는 득점원 역할 해줄 수 있는 선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니엘스가 득점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고, 예, 제넌 존슨도 뭐 폭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맞아요. 때문에 폭발력 있는 선수 하나 데리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누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카드가 예측을 너무 해야 되니까. 많아가지고 지금. 네. 근데 리샷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희가 예전 느바비크 초창기에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 되게 못했다 얼마 전에 잠깐 잘했거든요. 예. 팔을 수 있는 가치가 좀 올라간 거죠. 저번 쿠밍가랑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 선수는 왜 잘 크면 바툼. 예. 그렇게 했으니까 뭐 크게 기대 안 했고 수비력 뭐 그리고 뭐 괜찮은 사이즈에 뭐 이것저것 해주는 수비력 이런 걸 기대했는 건데 다른 팀에서는 뭐 원할 만한 어차피 지금 윙이 굉장히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수비 잘하는 그쵸. 윙이 있다면 무조건 이득이죠. 운동 능력 있고 이러면은 데리고 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애틀- 일단 리사셰가 감독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얼마 전에 감독이랑 막 싸우는 장면 중계 카메라에 잡혔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내가 꼰대라서 그런가? 그 감독이랑 싸울 짬이 아니지 않나? 아니 그래도 짬이 어느 정도 되면 싸워도 되는데 그래도 그 슈퍼모어잖아요. 네. 프랑스 사람들은 2명만 모이면 혁명을 원하는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싸우는 거 좀 아니지 않나 싶긴 한데 어찌됐든 리사세로 인해서 애틀랜타 호크스를 이렇게 보면은 좀 아쉬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1픽을 잡았을 때 하필 리사세가 이제 최대이기도 했고 트레이 형이 사실은 원래 애틀랜타에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댈러스를 댈러스에서 먼저 뽑았죠. 픽을 했는데 그거를 보낸 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고 이제 뽑은 거긴 하겠지만 그것도 참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제가 궁금한데 그때 애틀랜타랑 댈러스는 왜 돈치치랑 트레이 형을 굳이 이렇게 트레이드하면서까지 갔을까요? 뭐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때 큐바는 아직까지 유럽산 그 재능에 대한 포기가 없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물론 그때는 지금만큼 돈치치가 하이브를 받던 시기는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신체 능력이 뭐 NBA에서 전혀 안 통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받아왔던 선수인데 그거랑 별개로 큐바는 꾸준히 돈치치를 원했고 굳이 그래서 얹어주면서까지 영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치치를 데리고 싶어 했던 거죠. 그 드래프트가 황금이었죠. 드래프트였죠. 예. 트레이 형은 시즌 초반부터 되게 곽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득점왕, 어시스트왕 동시에 차지한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곽강을 받았거든요. 게다가 슛거리가 어마어마해서 이 선수 제2의 커리다. 놓침 맞아요, 뭔가 맞아요. 뽑으면 커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커리 메시에도 형의 선수가 가까운데, 커리 예. 형의 선수가 아니었는데 슛거리가 길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 게 있었죠. 오클라호마 대학 오클라호마 대학 나왔죠. 이게 지금 명단을 보고 있거든요. 2018 이제 황금 드래프트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많네요. 2픽에 마빈 베글리, 6픽에 모밤바, 8픽에 콜린 잭스턴,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많네요. 근데 역시 이 중에 1픽도 있죠. 1픽. 1픽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도 근데 11픽에 빛나는 이름이 있네요. 스가라고. 와 이게 진짜 황금 드래프트가 MVP를 몇 명 배출할지 모르겠지만 스가가 그래도 멀티 MVP를 받으면 꽤 좋은 드래프트로 평가가 되겠네요. 그때 뭘 받았나요? 그 두 팀이 이거 픽을 교환하면 순위를 교환하면서 제가 돈치치가 잠시만요. 이거 돈치치가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돈치치한테 그러니까 주면서 넘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틀랜타가 조금 더 예, 예. 이득을 취한 거죠. 네네.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댈러스에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라는 핸들러가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이 선수를 굴려보고 안 거죠. 얘 안 돼. 해가지고 빠르게 데려온 게 돈치치였다. 좀.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노비츠키 은퇴 투어를 스미스 주니어가 망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았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좀 얄궂은 운명이라는 게 뭐 갈매기가 애틀랜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앤서니 데이비스, 루카 돈치치, 트레이 형 이 세 선수가 뭔가 되게 이렇게 운명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뭔가 좀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했고 그 포르징기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선수도 사실 그래도 괜찮은 재능이라고 제가 알기로 6픽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재능이기도 했고 그런 어떤 가능성도 보였지만 역시 이제 몸이 좀 안 좋다라는 그것 때문에 더 성장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선수가 그냥 애틀랜타 호크에서 뛴다라는 가정을 하면 그래도 조금 별로일까요?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인데요.
전혀 남길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이 선수도 이번 시즌 출장 경기가 되게 손에 꼽아요. 부상을 떨치지 못했고 그리고 중복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어쨌든 3&B로 쓸 거 아니에요. 막 엄청난 활동량을 기대한다기보다 3점씩 넣어주고 골밑 지켜주고 뭐 그런 정도로 쓸 텐데 그 역할을 하기에는 애틀랜타 팀 시스템 자체가 이미 비슷한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로.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선수가 건강하고 제 역할을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러지 않을 거고 이 선수가 없을 때도 애틀랜타는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전혀 뭐 포르징기스한테는 아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포르징기스 좀 요즘 관심을 좀 갖고 계세요? 아니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포르징기스 그걸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 드래프트 됐을 때 뉴욕 팬이 막 울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팅기스 핑기스 이러면서 네. 감동받아서 운 건가요? 스티븐 A 스미스가 엄청 욕했었는데 그러다 나중에 사과 방송했었죠. 했었죠. 네. 네. 잘했었잖아요 나름 그래도. 그럼요. 네. 뉴욕에서 있을 때 유니콘이라는 무슨 별명으로 순간. 굉장히 잘했었는데 이 선수 이 유리몸이에요. 그게 가장 아쉽죠. 진짜 신장 엄청나게 큰데 3점이 되고 뭐 잘 달리고 어떻게 보면 웬반야마 이전에 웬반야마를 기대했던 선수인데 너무 부상이 많았죠. 이 선수 데뷔 시즌 영상 보면 딱 그 데뷔했을 때 노비츠키 같아. 엄청 빨리 뛰고 님 거침없이 안쪽으로 들어서 막 덩크 찍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점점점 그 시즌이 끝나고 비디오를 보면 활동량이 줄어드는 게 이제 눈으로도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고질적인 정강이 및 하체 부상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활동 반경을 줄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돈치치랑 같이 뛰다 보니까 얘도 안 뛰는데 나도 안 뛰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서로 또 사이가 안 좋았다는 루머가 또 있기도 이거 했지 제가 않나요? 그때 옛날에 칼럼으로 썼었는데 이 그때 댈러스랑 한창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맞붙었던 팀이 LA 클리퍼스였어요. 근데 이제 LA를 갔을 때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돈치치 혼자 뛰고 이제 이 선수, 그러니까 포르징기스가 빠졌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포르징기스가 스트립 클럽을 한번 방문했던 게 밝혀지면서 되게 댈러스에서 되게 유명했던 기자가 돈치치랑 포르징기스랑 서로 사이가 그때 굉장히 틀어졌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포르징기스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선수들도 그런 거 갈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네. 아무튼 저는- 네, 네. 넘어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 중에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이 아마 이게 엄청 색다른 상황은 아닐 거예요. 이미 위원님께서도 한번 얘기해 주셨지만 이 팀이 러셀 웨스트브룩 데려와가지고 되게 퍼포먼스 잘 만든 다음에 이 선수를 LA 레이커스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한번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이 지금 꼬라박고 소위 말해서 퍼포먼스가 안 나와도 충분히 워싱턴은 영을 기다려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원래 이 팀의 그 마이클 조던 자서전 보면 나오는데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해요. 맞아요. 네. 네. 구단 그 직원 잘 자르지도 않고 오래 뭐 약간 가족처럼 하고 그래서 경영이 잘 안 된다고 마이클 조던이 얘기를 했는데 예. 아마 기다려 줄 거예요. 한 내년까지도 기다려줄 의향이 있을 것 같고 영이 아무래도 워싱턴이 뭐 어떻게 보면 회춘시켜주는 구단이잖아요. 예,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영이 여기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안 기다릴 것 같은데요. 영이 굳이 워싱턴에서 계속. 그런데 지금 얘의 선수할 거는- 가치를 가지고 뭐 진짜 뭐 4-5천만 달러를 받고 다른데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진짜 그렇게 하기 안 될까요? 그래도 트레이 형인데. 데리고 LA 다 데리고 가시면 저는 싫죠. 돈지치도 있고 리브스도 있기 델러스 때문에. 데리고 가실래요? 저희 이거 괜찮아요. 봐요. 저희 근데 시장에 나오면 그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그렇죠. 뭐 근데 뭐 이게 기량이 꺾여서 지금 이게 트레이드된 게 아니라 어떤 피적인 문제로 트레이드가 된 그쵸, 그쵸. 거니까. 아직 27살밖에 안 됐고 예. 상품성은 있죠. 화려하게 볼 거 보여주니까 그리고 패스도 잘하고 슛을 잘 넣고 수비를 못해서 그런데 뭐 워싱턴이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2028 그 LA 올림픽에 당당한 또 미국 팀 일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 아닌가? 그 정도인가요, 트레이 형이? 저 요즘 트레이 형의 어떤 가치를 잘 몰라서. 아까 아니 가드 생각해 보면은 할리버튼 없나? 갈 거고 일단. 할리버튼. 예, 할리버튼. 그렇죠. 앤서니 에드워즈는 뭐 가는데. 그- 갈만하지 않나? 뭐 뽑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애틀랜타 트레이형 건강할 때 기준으로도 보면 이 선수한테 온전히 볼 핸들링을 다 맡기는 거는 솔직히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어시스트 1등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애틀랜타의 팀 시스템도 굉장히 한몫을 크게 차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팀이 한 명한테 굉장한 압박을 몰아주는 팀이 애초에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볼 처리를 하도록 장려하는 팀이기 때문에
애틀랜타에서 트레이 영이 공을 오래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실책에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대한 전 줄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워싱턴도 만약에 영을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당연히 뽑히겠지만 뭐 뽑힐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온전히 이 선수한테 다 너 브랜들링해 하라고 밀어주는 건 좀 부동의 멤버는 아니다. 뭐 이런 예, 얘기죠. 위험 많이 근데 위험하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피바 룰에서의 어떤 그 트레이 형의 가치는 위원님 또 피바 전문가로서 또 상당하지 않나요? 또 거리도 짧고 잘하겠죠. 오히려 뭐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의외로 수비가 중요해요 피바가. 그래서 저는 거칠잖아요. 일단 아니 기본적으로. 뭐 패티 밀스 이런 선수를 하는 거 보면은 작은 단신 가드들의 어떤 희망처럼 뭔가 패티 밀스가 근데 포인트 가드가 아니라 슈터였고 슈터였어요. 슈터로 뛰었었고. 그러면 코스가 데니스- 나머지 선수들이 되게 거칠잖아요. 다 막아줄 수 있는. 데니스 슈러드를 보고 배우면 됩니다. 피바 무대 왕자거든요. 그럼 한번 저희가 막간용에서 한번 그 로스터를 한번 짜볼까요? 미국 그 12명이라고 치고 그냥 짠다면 꼭 들어갈 부동의 멤버는 그냥 에드워즈 무조건. 할리버튼 에드워즈 에드워즈 들어갈 들어갈 거고. 거고. 할리버튼 저번에 들어갔으니까. 테이텀도 테이텀도 만약에 한다면 아 근데 테이텀 부상 들어가고. 있는 자원들이 네. 데려갈지 모르겠어요. 할리버튼도 부상이 또 컸어요. 요즘 하는 거 네. 보면은 뭐 브라운도 데리고 할 만할 것 브라운. 같고. 르브론은 혹시 못 들어가네? 르브론은 아니 코치로 네. 코치. 수비 코치로. 예. 르브론은 12명의 아니 자기가 뛰겠다 그러면 데리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LA에서 하는 거고. 네. 상징성이 있으니까. 데릭 화이트 들어가지 않을까요? 뭔가 로스터 자원으로 쓸 것 같은데. 나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데릭 화이트는 저번에 뽑혔었는데 사실 그렇게 안 잘하지 했잖아요. 못했었고. 예. 아니면 뭐 커닝햄, 요즘 잘하는 애들 누구 있지? 타이리스 맥시? 타이리스 엑시. 다 가드들이네요. 네, 그쵸. 아 왜냐면 베마데바요 말고 사실 뚜렷한 빅맨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벤케로 들어갈 것 같고. 파울로 벤케로. 네. 오히려 뭐 트레이 형보다 아멜로볼 뭐 이런 애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전 트레이 형 들어가는데 한 표 던집니다. 트레이 형 많이 이거 그 2028년이지만 못 들어가면 내가 맛있는 저녁을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슈터롤을 누군가 한 명은 또 해줘야 돼가지고. 저는 슈터를 할 거면은 크니플 같은 애 괜찮을 것 같고. 콘크니- 예, 쿠퍼 좋아요. 플렉 들어갈 것 같고. 예. 아 플래그 들어가 있구나. 그쪽 라인이 있었구나. 아 그러네요. 오스틴 리브스는 혹시 아 종아리 부상이라서. 오스틴 리브스는 이미 한번 뽑혔었죠. 예, 가능성 있어요. 뽑혔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자이언 윌리엄스는 혹시 네. 자이언 윌리엄스는 그때 상태를 그때 보고, 누워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애틀랜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 나갔는데 트레이 형이 아직 진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뭐 기량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막 버림받듯이 뭐 팀을 옮긴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상 이제 팀을 옮기게 됐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애틀랜타의 트레이드 그레이드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전 B 마이너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데 픽을 한 장도 못 받아왔다. 아무리 영의 가치가 떨어졌어도 한때 팀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려놓은 선수를 91년생, 99년생으로 데리고 온 건 좀 아쉽다. 저는 그냥 B. B. 전체적으로는 이제 애틀랜타 잘 못했다라는 네. 평을 좀 하고 계시네요. 네. 여기서 근데 이제 트레이드가 어떤 후속 트레이드가 그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또 뒤에 이제 걸 봐야죠. 네. 평가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제 트레이 형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적 소식으로 이 2026년 느바비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리뷰 컨텐츠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뭐 트레이드라는 게 사실 항상 저희가 뭐 리뷰도 많이 하고 뭐 분석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현실로 이제 나타나봐야 또 아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그 어떤 트레이드가 됐다라는 그 사실에만 놀라시면 될 것 같고 이 팀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시즌이 점점 진행하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네,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